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거를 따라서 일단은 해봐요. 그게 내한테 맞다면 그걸 가지고 내 걸로 해봐서 팔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일이 재밌어져요. 내한테 일단은 적용을 시켜보라. 지금처럼 매출을 내고 1억 넘는 수익을 창출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혼자서 1인 셀러로서. 그게 아니고서는 지속할 수 없다. 저는 이제 셀러 한지 이제 2년차 됐고요. 저는 이제 근데 중국 구매 대행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안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우선은 신 대표님하고 다르게 좀 CS에 진심이었고요. 이제 품질 엉망인 건 맞거든요. 요새 제가 좀 사입을 하는데 예쁜 쓰레기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진짜 감당 안 될 정도의 품질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계형 셀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좀 높아야지 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전 중국을 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계속 유지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중국 구매 대행 위주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시작했던 중국 구매 대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 구매 대행 하셨던 분 계신가요? 작년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들. 택배 파업 일어났고, 춘절이 또 중간에 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봉쇄가 됐어요. 그 작년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로나 봉쇄가 됐는데, 이제 거의 우리 웨이하이에 이제 배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하는데, 이제 웨이하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중국 분위기가 어땠냐면, 중국 공안들이 막대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밖에 나오면 다 때렸대요. 그거를 이제 배대지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류 이동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확장을 해서 좀 더 잘 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소싱은 우선은 팔 상품을 찾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키워드를 찾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소싱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량이나 반자동이나 수동 같은 프로그램에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주문 처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도 되고, 마켓 수 안 많으면 그냥 직접 마켓에서 해도 되고요. 더망고 같은 경우는 망고 그 안에서도 주문 처리가 가능은 해요. 근데 다만 수수료나 그런 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문 처리 자체는 그 더망고 내에서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편리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CS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CS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하면서 진짜 제일 부담일 것 같아요. 아까도 신 대표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CS가 되게 잘하신다고 마켓별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달라요. 스마트 스토어가 뭐 순한 맛이라면 이제 쿠팡은 이제 완전 매운맛이죠. 그 마켓에 맞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만 뭐 그 무역이나 유통이나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스승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온라인 사업에 이게 이 작은 한 분야인 구매 대행을 뭐 강의하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거의? 이 사업에 이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거의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잖아요. 본인의 경험이 되게 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실행하고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것을 찾는 거, 본인의 스타일로 확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버는 방향으로 실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에 당장 안 보일 거예요. 처음 이제 업로드 시작하고 그러면. 저도 12월 15일 날 사업자를 냈었고요. 2021년. 그리고 1월 달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요. 100만 원도 안 됐던 거. 그리고 2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점점 나기 시작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한 달을 그냥 업로드만 하고 있다 보면 진짜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우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가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맞다고 하면은 임계점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고요. 조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근데 물론 그 버틴다는 게 그냥 버틴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서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켓 매뉴얼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이게 진짜 기본이거든요. 사람들 생각보다 마켓 매뉴얼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쿠팡의 경우는 이제 판매자 센터에서 온라인 문의로 궁금한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자체에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진짜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대체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은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좀 구매 대행으로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대체될 수 없는 상품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주문 제작 상품이나 아니면 이제 브랜딩한 거, 이제 본인이 브랜딩한 상품 그리고 이제 세트 구성을 해서 만들던지 어차피 이제 조금 지나면 사입도 해보시고 이제 여러 경험을 하실 텐데 대체될 수 없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은 대체될 수 없는 나를 만들던지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만들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뺏고 뺏기는 싸움이에요. 결론은 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